Let's now move on to our second session entitled Preparing for Carbon Neutrality 자, by 그러면 이제 두 번째 2050. 세션을 We will be 진행하도록 having a 하겠습니다. presentation of a 2050 탄소 global 중립 trend and 준비라는 also 주제로 listen to 진행을 하도록 three 하겠는데요. countries' 마찬가지로 experiences. 글로벌 트렌드에 Same as 대해서 듣고 session one, 또 the 3개국의 comprehensive 사례를 듣도록 discussion and 하겠습니다. Q&A session 그래서 is 이 prepared 세션 at the 1과 end of all 마찬가지로 the 저희가 presentations. 발표가 끝나고 나면 So, 종합 our 토론 first 시간과 speaker 질의응답 of 시간을 session 갖도록 number two 하겠습니다. is 자, 그러면 Mr. Stefano 세션 De 2의 Clara, 첫 the 연사를 International 소개드리도록 Policy 하겠는데요. Director of 스테파노 데 International 클라라 Emissions Trade 국제배출권-거래협회 Organizations. 국제정책 So the next 12 minutes 담당관이십니다. is all 자, yours. 그러면 12분 동안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리시기를 바라고 또 잘 보이시기를 바라고요. 일단 발표가 잘 보이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그리고 또 최소한 여러분 몇 분이라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니까 매우 기쁩니다. 이런 하이브리드 행사가 과거에 비해서 더 잘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앞서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짧게 지금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넷 제로 약속에 있어서의 글로벌 현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탄소 시장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제 소개 그리고 또 아이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아이타 국제정책 담당관인데요. 아이타는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또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CO2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협회입니다. 이를 통해서 환경 목표를 달성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넷제로, 즉 넷제로라는 맥락에서의 탄소 시장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트렌드를 좀 보게 된다면 일단 뭐 물론 또 몇 가지 레벨을 좀 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한 두어 가지가 아니라 한 4개 정도의 레벨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잘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레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 그래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표지. 이것이 바로 파리 협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이고 또 IPCC 과학을 통해서도 제시가 되고 있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라는 목표인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2050년쯤 돼서 넷 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레벨을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이 어떻게 보자면은 우리가 이 장기적인 목표를 대비해서 또 보다 좀 더 현실적인 레벨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이 바로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러한 목표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넷 제로 목표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 이러한 이 NDC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파리 협정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시하게 된 목표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단기적인 목표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보다 더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정책들이나 조치들이 달성이 되었을 때 어떠한 수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레벨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이런 각기 다른 레벨들이 서로 간에 어떠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러한 현황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쯤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넷 제로 달성입니다. 그래서 금세기 중반 정도에 넷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그러면 탄소 배출을 크게 감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특히나 앞으로 10년 동안 크나큰 감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축을 하는 동시에 또 이러한 뭐 탄소 제거나 또는 탄소 포집의 설비들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또 그 외에도 뭐 카본 싱크도 활용하게 됨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뭐 2050년으로 나아가면서 아직까지 다 제거하지 못한 배출을 포집할 수 있도록 뭐 탄소 싱크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넷 제로 2050년까지 넷 제로를 도달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보게 된다면요. 지금 현황을 보게 된다면 일부 국가들은 이미 넷 제로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나 이제 이 각국의 특정 현황에 따라서 이미 달성한 나라들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넷 제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래서 넷 제로 목표를 제시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넷 제로 목표를 작성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미 법제화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속력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일부 나라들은 현재 법안 발의를 한 상황이고요. 일부는 정책 문서화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은 지금 현재 이를 계속 작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논의 중인 나라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124개국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 사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전 세계 배출량, 또 전 세계 GDP, 전 세계 인구 대비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장기적인 약속들이 단기적인 이 각각의 나라에서 발표하고 있는 단기적인 목표들하고 얼마나 연결이 되는가도 보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은 각국별로 NDC를 그래서 이 파리 협약과 관련된 NDC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제출을 하였고 또 어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단기적인 목표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각국별로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높여 나가고 있는지도 보아야 하고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과거 NDC 대비 개정해서 좀 더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또 일부 다른 나라들은 뭐 단기 목표에 대해서는 크게 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레벨을 더 내려가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정책도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환경 목표를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정책을 보게 된다면 가장 이 기후 정책과 관련된 가장 공통적인 형태를 보게 된다면 탄소 가격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CO2 배출과 관련해서 가격을 매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요, 탄소세 또는 배출권 거래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나라들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들이 이러한 장기적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특히나 탄소 가격제가 이제 거의 모든 대륙에서 다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탄소 가격제도라는 것이야말로 배출량을 조절을 하고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64개 이 탄소 가격 제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55% 정도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해야 되는 것이요. 또 굉장히 신속하게 이 정책이 지난 몇 년간 확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러한 트렌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다시 가서 보시게 된다면 아마 앞으로 한 4년, 5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가격 제도 이니셔티브가 훨씬 더 널리 확산이 되어 있을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탄소 시장에 대한 글로벌 전망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탄소 가격 제도하고 유사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대륙에서 국가들이 탄소 가격 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했거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국내 거래 제도 또는 역내 거래 제도에 대해서 활용을 하거나 또는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이에 대한 확산이 또 급속도로 진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개의 거래 시장이 있고 8개가 개발 중이고요. 그래서 이는 전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60% 이상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요, 이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커버리지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20년 대비 예를 들면 탄소 가격 제도도 그렇고 또 탄소 시장도 그렇고 2020년 대비도 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또 특히나 또 중국에서의 바로 국가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번 패널에서 토론 시간 때 언급이 될 것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탄소 가격 제도 또 탄소 시장을 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많은 국가들이 현재 국제 시장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NDC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 시장을 활용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또 여기 이 지도에서도 보시게 된다면은 이 NDC 종합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작년에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이 개정 NDC에 대한 제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보게 된다면 예를 들면은 뭐 제6조를 활용한다거나, 이제 이것은 이 파리 협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제6조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 파리 협정 하에서 국제 시장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이런 이 기후 목표를 높여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은 단기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또 파리 협정에서 제시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지금의 현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제시장 적용과 관련된 것인데, 제6조 하에서의 국제시장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현황인데, 아시겠지만 제6조 이행 지침이 올 말에 글래스고에서 개최가 될 컵26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채택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쨌든 많은 국가들이 이미 국제시장 방식을 파리 협정 하에서의 국제시장 방식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사에게 순서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Mr. Stefano De Clara. 예, You have 감사합니다. been sharing 스테파니 with us your 데클라라 insights through the 담당관님. global trend, 이번 and 발표를 you've 통해서 글로벌 specifically 트렌드에 provided 대해서 the 말씀해 context 주시고 또 regarding 특히나 the key components of 전체적인 the 맥락에 Article 대해서도 6 of 말씀해 the Paris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파리 Agreement 협정의 and also the 제6조와 economic and 관련된 mitigation 배경을 말씀해 potential. 주시고 Thank you very much 또 once 동시에 again. 이와 And 관련된 next, 뭐 we 완화 have 또 Mr. 적응에 대한 Alistair 경제적인 효과도 말씀해 Rich, the 주셨고요. Director of Asia Pacific Sustainability, Asia Society Policy 다음으로는 Institute 알리스테어 Vice 리치 President 아태 of 지속 the 가능성 UK. 이사님의 Mr. Rich, 2020을 위한 please, the 영국의 most 탄소 development 중립 is yours. 목표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it's a pleasure to be speaking at the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ference. 감사합니다.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영국의 사례입니다. 그러면 제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영국이 갖고 있는 그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을 하였는지, 그리고 배출량 감소는 어떠한 속도로 진행이 되는지, 어떠한 유형의 저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본 비용과 필요한 운용 비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결과,
그리고 또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국의 탄소 중립 목표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 부분이 다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목표를 담고 있는 법이 2019년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법을 바탕으로 5개년 탄소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력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6차 탄소 예산이 곧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도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저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탄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6차 탄소 예산 기간은 2030 총 78%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대비 2035년 78%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카본 예산, 그리고 또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 예상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예산 대비 성과를 지표로 표로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검정색 네모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탄소 예산이고, 그리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탄소 예산 1 같은 경우에는, 또 2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 예산 3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4기 그리고 5기부터는 목표 미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 트랙이라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19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측치가 나오르고 있는 그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거래를 하지 않는 non-traded 분야에서 배출된 배출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2018년도까지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문별로 배출가스 저감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력 부문에 있어서의 배출량 저감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후에 제가 이제 탄소 가격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이 탄소 영국 같은 경우에도 탄소 가격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탄소 가격제 상한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도입을 하였고, 그리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특히 해상 풍력이라든지 다양한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요지 중에 하나는 다른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개선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통이라든지 그 외의 분야를 보시면은 배출량 저감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취하고 있는 주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기후변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제화가 되면서 우리 다양한 그런 노력의 그 근간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이 기후변화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략하게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어떤 목표 달성의 그런 여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목표이고요. 두 번째로는 방법, 경로, pathway이고, 세 번째로는 활용하는 도구,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모니터링 프레임워크입니다.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위원회를 설치를 하여서 이 예산에 대한 어떤 진척 사항도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리고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변경해야 되는 그런 시정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기도 합니다. 독립적인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따라서 독립적인 그런 조언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1990년도에 영국의 이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배출량 감소의 속도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요지는 지금 모든 그런 프로세스를 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 예상된 속도로 진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어떤 분야 같은 경우, 특정 분야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6기 탄소 예산을 저희가 수립함에 있어서 이 필요한 저감의 유형이 어떤 것들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보라색과 핑크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를 낮춤으로써, 다시 말해서 탄소 집약적인 어떤 산업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저감을 할 수도 있고요. 또한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오렌지와 또 노란색 같은 경우는 저탄소 솔루션을 도입함으로써 저감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화라든지 수소, 경제로의 전환, 또 저탄소 기술 도입, 그리고 CO2 포집 등이 그 예입니다. 다음은 바로 저탄소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수소를 또 전력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토지 사용을 통해서요.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기후 중립 또는 탄소 중립의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본 비용과 운용 비용으로 나눴는데, 지금 2030년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매년 500억 파운드의 저탄소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배터리라든지 다양한 인프라에서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정책에 대한 명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표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저감이라든지 가격 저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미래로 나아갈수록 이 저감하는 것이 저희가 볼수록 저희가 추산을 할수록 지금 향후 30년 동안 이 GDP의 1% 미만에 달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당연히 GDP에 영향도 미치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자원을 또 투자할 수 있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GDP의 경우에도 2% 정도 2025년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자세한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2050년까지의 여정을 일정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 COP26 회의 이전에 해야 될 과제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6차 탄소 예산을 법제화되고 NDC를 업데이트를 하고 탄소 중립 전략, 특히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소라든지 산업, 그리고 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다양한 전략과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고요. 2024년까지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30년까지는 확대를 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이제 실행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넷 제로를 달성을 하는 것인데요. 이거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분야별로의 우선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유라든지 디젤 차량의 판매를 궁극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동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수립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 탄소 국경 가격제 또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요 측에서 공급 측에서 저탄소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건축이라든지 건물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다양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도에 석탄 화력 발전소가 완전하게 폐지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2035년까지 복합 화력 발전소가 전면 폐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좀 전력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활용도 도모를 해봐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탄소 수소 경제로의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법제화 법제화와 제도 마련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급망을 확대하여서 특히 탄소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저탄소 제품을 위한 공급망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탄소 제품의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30년까지 영국에서는 완전 점진적으로 폐지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2030년까지 급격하게 배출량을 저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급격하게 2030년까지 한 다음에 2040년까지는 서서히 또 저감을 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력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했지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 전력 분야에서 탄소 배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영국의 프로세스와 거버넌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사점을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물론 국가별 배출량의 그 현황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영국의 사례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배출량을 많이 줄인다고 해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큰 여파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을 많이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써 얻는 이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Mr. Alistair Rich. 알리스테어 리치 이사님 감사합니다. 매우 흥미로운 영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진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중국 국제배출권 거래협회 중국 담당관이신 민 리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12분간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리 담당관님께서는 탄소 중립이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강화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되셨는데요. 아직 음소거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2세션에서 2050년 탄소 중립 대비라는 주제 하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3개국의 사례를 듣고 있습니다. 앞서서 알리스테어 리치 아태 지속 가능성 이사께서 영국의 현황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과 성과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첫 발표는 세계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세계 시장이 넷 제로 달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자, 그리고 다음 순서는 중국의 사례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이 2060년까지 굉장히 또 야심찬 목표를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또 오늘 민리 담당관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중국 국제 배출권 거래 협회 중국 담당관께서 탄소 중립은 중국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강화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발표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2050년 탄소 중립과 관련된 발표를 해주실 것이고요. 자, 그래서 민리께서 발표를 곧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는 탄소 중립과 SDG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리 국제배출권 거래협회 중국 담당관이고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중국의 실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또 제가 운이 좋게도 앞서서 발표자께서 아이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드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현황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중국에서 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아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사실 중국이 세계 최대 개도국으로서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이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을 하였고 그리고 또 탄소 중립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짧은 기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또 여기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피해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피해를 가져다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기후라는 것은 과거부터도 있었던 것이지만 근래 들어서 그 빈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슬라이드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에도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를 통해서 자연재해가 과거 대비 더 빈도 높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 또 사회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데이터는 2018년까지 보여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 후로도 또 경제적인 피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경제적인 피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27억 위안에 달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피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잘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또 뭐 황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인데요. 어쨌든 또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이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행히도 또 고위급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NDC도 보다 더 높은 목표로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석께서 2030년에 대해서 이 CO2 배출량을 감소시킬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또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이로 인해서 또 상당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셨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굉장히 좋은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올해의 14차 계획을 보면 이제 이것은 올 3월에 최근에 이제 인민총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자, 보시면은 이 탄소 거래나 또는
CO2 배출과 관련된 액션 플랜을 작성한다라는 그런 계획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지 일부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더 강화해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먼저 2015년 파리 협정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CO2 배출량, CO2 배출 강도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코펜하겐 협정 대비 또 상당히 목표가 높아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의 목표는 충분히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여서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작년에 또 새로운 목표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탄소 피크를 하고 2060년에는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 구조도 재편을 하고 또 우리의 경제 모델 자체를 바꿔야 한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 다음은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와 관련하여서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자, 보시면 물론 우리가 이 절대적인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아직도 중국 경제는 발전 단계다라는 것, 그리고 또 중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도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CO2 배출의 피크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러한 목표를 만들게 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아직은 좀 경제가 계속 발전하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 하에서 그래서 2030년을 피크로 목표를 한 것이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도달을 목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가 그렇다면 30년부터 2060년까지 중립으로 간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피크에서부터 또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물론 저희가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재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2030년이 아니라 그 전에라도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또 탄소 중립도 더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겠죠.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금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최대 규모인데 그런데 또 피크 이후에 탄소 중립까지 가는데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외에도 사회 경제 발전 그리고 이 산업 구조가 불균형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의 에너지 구조가 아직도 탄소 중심적인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려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또 경제 구조의 전환을 하는 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0년 이내에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그리고 2030년, 2060년 목표를 발표를 하면서 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협력에 대한 논의라거나 또 연구 또 중국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어떠한 경로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지금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 어떻게 진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고 또 우리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 그리고 또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또 우리의 목표를 반영을 하고 또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것. 사실 이제 이 14차 5개년 계획이 저희가 이 CO2 배출 피크에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또 중요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계획의 목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었고, 자, 그리고 또 앞서서 뭐 영국의 경험이나 또는 다른 개구도국들의 경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요, 이렇게 또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을 하는 것, 이는 앞서서도 이미 여러 차례 강조가 되기도 했었고, 자,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또 추정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 에너지, 예를 들면 뭐 풍력이나 태양열 수력을 뭐 20%까지 증가를 시킨다거나 또는 25%까지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한 그런 추정도 해보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 에너지 시스템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25%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25%까지 높인다거나 25%까지 높이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를 달성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목표를 가지게 될 것인가.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2030년 말까지 우리가 한 12억 킬로와트 정도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 외에도 또 기술 혁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 아무래도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기술 혁신, 또 새로운 기술의 적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AI나 또는 뭐 디지털 전환 등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경험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을 하여서 그래서 이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을 하여서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한 도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예를 들면 뭐 에너지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시장의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금 중요한 것이 탄소 피크에 도달을 하고 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30조 유안이 필요하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하여서 펀딩 캡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펀딩 캡을 메꾸기 위해서는 시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의 정책 개발이나 또는 정책 구조에서도 과거 대비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반영을 하거나 또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과거 대비 굉장히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14차 5개년 계획에서도 보면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이 훨씬 더 증가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기후 거버넌스를 개선한다거나 또는 기후 법제화, 또 국내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계획 등등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국제 거버넌스에도 참여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액션 플랜을 보면 이 국가 액션 플랜, 즉 CO2 배출 피크에 대한 국가 보고서가 이제 지금 작성이 되고 있고 조만간 공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지자체들 그리고 또 주요 분야들, 핵심적인 섹터들도 자체적인 액션 플랜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자체 내에서 또는 우리 분야에서 바로 이러한 이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액션 플랜을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현황에 대해서
주시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배출권 거래에 대한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뿐만이 아니라 뭐 저탄소 개발이나 또는 넷 제로 커뮤니티와 관련된 시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저희가 뭐 2015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시범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또 하나의 시범 사업은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이징이라거나 또는 지앙수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제 피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배출량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일부 지역들은 이 중국에서 탄소 배출 피크를 한 2025년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체 배출에서 한 40% 정도가 될 것인데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것은 특히나 전력 분야에서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과 또 중소기업들, 즉 민간 분야에서의 참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의 경우에는 이미 발표를 했거나 또는 지금 현재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탄소 배출 피크 도달과 관련된 계획을 작성했거나 또는 작성 중인 기업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회사가 이제 바로 이 국가 에너지 그룹인데 이제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이 탄소 배출 피크 달성에 대한 액션 플랜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든 회사들이 다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로 바로 이러한 탄소 배출 피크 그리고 이 탄소 중립성에 대한 발표가 있었던 이후에, 즉 이 시 주석의 발표 이후에 또 많은 기업들이나 또는 사업체들이 이와 관련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뿐만 아니고 또 많은 분야에서도 섹터에서도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수용도가 높은 방법, 그래서 2060년 이전에 중국이 탄소 중립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서 아마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을 한 후에 또 탄소 중립까지 가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뭐 여러 가지 경로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제가 이제 이에 대해서 각기 다른 색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 중요한 방법으로서 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이라거나 또는 특히나 건설이나 또는 운송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발전 분야의 탈탄소화를 방법으로 꼽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발전 분야에서 뭐 혁신을 한다거나 또는 뭐 수력 발전 등으로 바꾼다거나 그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의 이 전력 분야와 관련해서도 많은 분석을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또 시범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일부의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소비 방식을 바꿔서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소비 행태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새로운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본 싱크를 활용하자라거나 또는 뭐 탄소 포집 활용 저장 방식 CCUS를 활용하자 이러한 의견도 있고, 또 이러한 방식도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to transform the whole system
자,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시스템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부터 로컬 차원으로까지 조직화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또 지역별 기업체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의 그룹으로서 또는 기업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민간 분야로서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를 하는지 그리고 이 전체 시스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등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국가별 액션 플랜이라거나 또는 카본 뉴트럴리티 이제 이런 탄소 중립 이제 이러한 목표는 이제 국가 개혁 및 발전위원회에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국가 ETS의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 평행적인 방식으로 여러 개의 트랙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고요. And eventually, I'm also address a little bit more how the real motivation will come from is how 우리가 이와 관련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에 대한 또 재정 지원이나 또는 재정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지난달 말이었을 것 같은데요. 4월에 저희 재무부에서 또 다른 유관 부처들과 함께 협의를 하여서 그린 파이낸스 또는 클라이밋 파이낸스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금융 분야에서 그리고 또 특히나 공공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국가 전략 2060년 이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에 금융 분야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다양한 금융 상품 등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ETS 같은 경우 이제 이러한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경우 이제 저희가 국가 차원의 거래 제도 또 아마 이제 가능하면 다음 달, 즉 6월이죠. 가능하면 다음 달에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거버닝 정책이나 또는 규정들 또 그 외에도 플랫폼이나 또는 시스템 등이 마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 분야에서 또 예를 들면은 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소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뭐 탄소 선물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여서 그래서 이 거래소 이러한 선물 거래소를 운영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뭐 그린 채권이라거나 또는 그린 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방침을 토대로 하여서 뭐 ETS라거나 또는 탄소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thank you very much, Ms. Lin, for your interesting 예, 대단히 talk 감사합니다. on 아주 how 흥미로운 China's 발표 doing 감사드리고요. with the 중국의 proposed 현황에 strategies that 대해서 they're 좋은 설명해 implementing and to 주셨습니다. achieve the 중국이 carbon peak and also the carbon neutrality. 탄소 배출 Yes, 피크 또 for 탄소 the questions, 중립성을 we'll be doing 달성하기 them at 위해서 the Q&A 어떠한 session at 노력을 the end 기울이는지에 of 대해서 all the 말씀해 주셨고요. presentations. 자, So 그리고 for 또 the last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presentation, 발표가 we 다 have 끝나고 Professor 나면 Seung-Tik 한꺼번에 Yoo 받도록 from 하겠습니다. Sookmyung University, who 마지막으로는 will give his 유승직 presentation 숙명여자대학교 about Korea 교수님께서 titled Carbon Neutrality 한국의 by 2050 2050 Korea. 탄소 Please welcome him 중립 with a big round of 실현이라는 applause.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의 유승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저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또 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인가요? 13년에 이 자리에서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고 전 세계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했습니다. 근데 10년 뒤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2050년에 그 장기 목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장기 목표를 논의하게 되고, 또 제가 한국의 어떤 그 계획이랄까요 하는 걸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 발표는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그 이행이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한국의 2050년 탄소 중립을 작년에 이제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정부의 그 기본적인 그 축이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에 대한 내용을 앞에서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그 카본 뉴트럴티를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은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근데 뭐 당시 설정한 그 감축 목표에 대비 지금 배출 실적은 2020년 배출 실적은 아마 그렇게 목표 달성은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배출권 거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퀄리티가 높은 질적으로 보장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목표 관리제라고 하는 제도를 15년부터 실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12년부터 실천해 가는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다 가지고선 여기가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면서 기업들에게 질적으로 좋은 할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안착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30년에 저희가 이제 2015년 그다음에 2017년 저희가 2019년 대한민국의 이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의 연도별 혹은 3년 단위 계획 기간별 계획이 이미 다 발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부문별로 얼마만큼 줄일 것이냐 하는 것도 상세하게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이에타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발표하기에는 이제 2030년에 현재 저희가 업데이티드 NDC 제출을 작년 말에 했는데 거기에는 아직 목표가 과거 목표가 그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때 제출할 때 혹은 그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금년 내에 2030년 목표를 상향해 지금 현재 제출한 것보다 상향해서 제출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 금년 말까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는 목표보다는 상향된 매우 적극적인 목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출권 거래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입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창기에는 한 40-50%, 한 60-70% 정도 됐습니다만은 2015년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때 배출권 거래 제도 대상의 배출원 기업 주로 기업들이 되겠습니다만은 기업들이 배출하는 양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약 한 70%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이 배출권 거래 제도가 상당히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중요한 시그널을 제공하고 방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배추권 가격 측면에서도 그동안 뭐 EU 같은 데서는 이제 배추권 거래제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또 초창기 시행착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2015년에 배추권 거래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배추권 가격이 상승하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더 하다 보면은 비용이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배추권 가격이 올라가는 뭐 그런 추세를 뭐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한 8,000원, 한 US $10 정도, $8 정도에 형성됐던 것이 한 4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뭐 글로벌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그 경제 위기를 직면하게 돼가지고 대한민국도 한 2020년 한 5월부터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15,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대로 그러니까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8년까지 지금 현재 공식적인 국가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배추권 거래 실적에 대한 배추권 거래 그 실적을 봤을 때 할당량보다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할당량보다 기업들이 배출한 양이 다 적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업들이 그 할당량을 준수를 잘 해왔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과연 그러면 배출권을 제출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다음에 배출량을 보고하는 그런 정부 그 배추권 거래 제도를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 이행률에 있어서도 거의 99%, 최근에 와서는 100%, 그래서 기업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초창기 어느 제도나 도입되는 과정에서 뭐 어려움은 있으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15년부터 쭉 배추권 거래 가격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또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시장의 역할도 충실히 하는 그런 제도로서 점점 정착을 해나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뭐 다른 발표에서 됐습니다.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고 대한민국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치 1930년 그다음에 2008년 9년에 글로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극복하는 그런 한 대안으로서 이제 한국도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이제 두 가지 큰 축은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 산업 구조, 경제 구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뭐 현재 여기 한 뭐 3개 큰 분야, 그다음 8개의 내용들이 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이제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제 화석 연료로부터 이제 화석 연료로 사용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 이제 산업 구조 측면에서도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가 중화학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한 그런 축을 갖다가 이제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 그다음에 또 산업 자체도 환경 친화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바꿔나겠다 하는 것이 이제 큰 한국의 그린 뉴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대한민국도 이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코리아스 2050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분명히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거기를 위해서 기술 개발, 그다음에 디지털 혁명과 같은 획기적인 접근을 하겠다 한 것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우선적으로 향상시켜서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 줄이지 못한 수요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위해서 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뭐 시멘트 생산할 때 배출되는 것 같이 전혀 줄일 수 없는 경우에는 CCUS를 사용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그것은
이 대한민국의 그 목표가 현재 얼마나 어려운 목표인가 하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마 독일의 경우에서도 아마 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독일 발표한 것도 독일도 이제 1990년부터 한 2020년까지 연평균 오십가스 배출량이 감소한 것이 한 1.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영국도 제 계산으로는 지금 한 1.9%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2030년 제시한 목표만 보더라도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지금 제시한 목표만 보더라도 한 2.1%로 굉장히 높은 감소율을 보여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2050년에 넷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10% 이상, 여기 보시면 여기 한 11.2% 이상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아까 독일의 경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그 카본 뉴트럴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보면 2020년부터 연평균 한 7.6%인가요? 아마 그 정도 제 계산으로는 그 정도를 감축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평균이 2017년 봤을 때 한 7.7% 정도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대한민국도 7.7%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대한민국 배출량은 한 2억 5천만 톤 정도죠. 그 정도로 낮춰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매우 획기적인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지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와 같은 감축 목표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정책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어떤 그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 이행 평가, implementation evaluation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도 이미 제도화가 돼서 매년 전년도까지의 그 이행 실적을 평가하고 하는 것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이 모든 정부의 어떤 개발 정책이라든지 투자 정책에 있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탄소 가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본 프라이싱은 이미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뭐 탄소세라든지 하는 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한 30% 이상이 발전 부분입니다. 근데 발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원료 가격, 생산 비용이 소비자 요금에 전가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82년부터 2015년까지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폭을 봤을 경우에 한 273% 상승했습니다. 그 동일한 기간 동안에 전기요금은 한 50%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전기화라는 것은 효율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전기요금의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2020년 대비 2034년까지 현재 정부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한 정부 계획으로서 보시면 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한 지금 보다 한 5배 정도 이상 용량에 있어서는 20.1에서 77% 한 서너 배 이상 상승한, 그리고 석탄의 발전 그 설비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로도 현재서 우리가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다만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시동은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중에 2050년까지의 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금년 후반부에 2030년 목표를 상향한 것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특히 우선적으로 발전 부분에 연료 전환, 그러니까 비화석 연료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화석 연료 가격을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소비자 가격의 전력 요금 혹은 그 외에 탄소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요금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뭐 요거는 저희가 그냥
근데 앞으로 이제 카본 프라이싱 할 때선 그 배치권 거래 제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근데 다만 이와 같은 가격이 현재와 같은 기술 수준에서는 지금보다도 높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인 준비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Yu, for sharing your insights. Well, 유승직 of course, 교수님, there will be 감사합니다. lots of obstacles along the way in order for us to achieve the goals. 저희가 But 목표를 with the 달성하기까지는 concrete 많은 planning and 난제가 strategies, we will 있겠지만 be able to 저희가 solve our way 온전한 out. 또 완전한 Now, 전략을 ladies and 통해서 gentlemen, 이 we 난제를 will be 타개해 나갈 beginning 수 있을 our 것이라고 second 생각합니다. session's discussion 자, 그러면 session. 두 We 번째 will be 토론 having the 시간을 discussion 시작하도록 for 30 하겠습니다. minutes, 30분 and we will 동안 be joined 토론이 by 진행이 the 될 moderator, 예정입니다. the panelists, and the 좌장님과 speakers of the second 토론자분들 session. 그리고 또 두 And 번째 let me first 세션에 call upon to 연사분들을 stage, who 모시고 are on site 토론을 with us, 진행하도록 Director 하겠습니다. Ji Hae-jo and Professor Seung-jik Yu to join us on stage. 조지혜 교수님과 유승직 교수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joining us on site. And of course, we 현장에서 have 참가해 주셔서 connected 진심으로 online to 감사드리고요. join us for this 또한 panel 온라인으로 discussion. 저희 We have 토론 the moderator, 참가자분들이 Mr. William 연결하고 Eckworth, 계십니다. the 윌리엄 Head of Secretariat 에크워스 International 국제 Carbon 탄소 Action 행동 Partnership, 파트너십 and 아이캡 also our two 국장님 panelists, 계시고요. Ms. 채여라, 그리고 Director 채여라 General of Integrated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Assessment of 기후대기 Climate and Air 안전연구 Pollution 본부장님 Institute, 함께하고 Ms. 계십니다. Ji Hae-jo, the Director, 마지막으로 Senior 조지혜 Research Fellow of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Resource Circulation 자원 Policy, 순환 Biomass Strategy, 연구실장님 Waste to Energy, 또 Korea 참여하고 Energy 계십니다. Environment Institute, and also all the speakers of the 앞서 second 발표를 해주신 session, 모든 연사분들도 including 함께 Professor Seung-jik Yu on 모시고 site. 토론을 So, 진행하도록 let me now 하겠습니다. pass the microphone 자, to Mr. 그러면 William 마이크를 Eckworth to 윌리엄 proceed with 에크워스 the 자장님께 session.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Well, good morning, everybody. 예, 안녕하십니까 So, 여러분. many thanks to all of our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presentations. I think 이렇게 there's 훌륭한 a 발표를 해주신 perfectly 연사분들 감사 great 말씀드리고요. discussion 자, now. 그래서 오늘 굉장히 또 훌륭한 토론을 할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 탄소 행동 파트너십의 윌리엄 에크워스 국장이고요. 아이캡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정부 간 파트너십으로서 탄소 거래 제도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의무화해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패널리스트 두 분께 한번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까지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런 넷 제로 전환과 관련된 의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최여라 본부장님께 발표 부탁드립니다. Good afternoon. I'm Yora Che.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여라입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해주신다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제 화면 공유를 하고 발표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Comments or points for the economics of net zero or climate change.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연사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탄소 가격,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비용인데요. Economics of climate change impacts. What is going to happen if we don't 따라서 저희가 GHGs in the future? 온실가스를 향후에 저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탄소뿐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매년 가장 중요한 위험들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행동에 대한 실패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중에 두 번째이다라고 꼽았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전염병을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기후변화의 리스크는 전 세계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미 기후변화가 많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그 유럽에서
날씨가 많이 더워서 무더운 더위에 사람들이 많이 또 시달렸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이상 기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러한 이상 재해들이 향후에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심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가뭄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I compared the risk of climate change 지금 보시는 것은 기후변화의 리스크와 또 팬데믹의 리스크를 경제적으로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한 GDP 손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은 기후변화로 인한 또 대기오염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GDP가 5%, 10% 손실이 되었고요. 페루라든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10%의 GDP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OECD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2050년까지 2% 정도 이제 유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in some parts of the world like Africa 그리고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은 아시아 또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 경제 손실이 매년 마이너스 4% 정도 축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One of the ways to compare the cost and benefits of carbon reduction 탄소 저감의 비용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임팩트, 영향의 가치를 환산을 해야 됩니다. which cost by extra ton of 다시 말해서 into the atmosphere. 이러한 탄소가 대기에 배출이 되면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한 어떤 사회적인 비용, 발생하는 사회적인 비용을 추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There's some the value is depending on how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sectors are included, whether the damage 이 분야에 어느 정도 많은 그런 부문들이 포함이 됐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rate has been used. Yeah, so still uncertain, but yeah, you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지금 이 수치를 활용을 하여서 그 탄소 가격을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그리고 또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정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lies and the extra 대기에 이 탄소를 배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누적되게 되면은 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비용도 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많은 국가들이 이미 NDC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온실가스를 이제 NDC에 맞게 감축을 하고 그리고 온도 상승을 2도로 제한을 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행동을 취하고 있죠. 그런데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피해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유지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2100년도에는 이 클라이메트 피해가 4%일 것입니다. 탄소 중립을 달성시킨다고 하면은 GDP의 1%만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these figures shows the importance of net zero 지금 보시는 수치는 2 centigrade stabilization. 2도 제한 대비 탄소 중립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Is about the 파리 협약 temperature stabiliza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상승을 2도 이하로 억제한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바로 2050년의 상황이고 그리고 초록색 부분은 2100년도의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표를 비교 분석해 보시면 2도이건 1도이건 별로 1.5도이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2도 시나리오 하에서는 실제로 더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될 수 있는데 탄소 중립을 저희가 달성하게 되면은 기후 변화로 인한 그런 피해를 2도 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리 협정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기요합니다.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행동에 나서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피해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는 것은 많은 유일한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피해, 비용은 더 막대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Ms. Yorajee. And I would now 네, like to 최열아 invite our 본부장님 other 감사합니다. panelists, 그러면 다음 Ms. 토론자를 Jane 모시도록 to 하겠습니다. also provide your remarks. I believe you'll do so from the podium. 예, 그러면 조지혜 실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I 조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순환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탄소 중립 이행에 있어서 순환경제가 최근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기존의 그런 천연 자원을 다량 채취해서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한 뒤에 이제 폐기되는 그런 천연경제 구조화에서는 그런 천연 자원에 대한 소비가 이제 증가하고 결국 폐기물의 형태로 이제 다량 배출됨에 따라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경제는 이러한 선형경제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폐기물이 발생되기 이전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원에 대한 소비와 그리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런 재사용이나 재제조를 통해서 이런 제품의 수명을 최대한 지속시키는 그런 경제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런 물질 재활용으로부터 생산한 재생 자원을 다시 그런 생산 단계에 그런 재투입을 시켜서 이제 자원을 선순환시킴으로써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한 부분을 대체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에 따른 그런 매립 그리고 소각을 줄여 나감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주로 이런 매립이라든지 화폐수 그리고 소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매립과 소각이 이제 전체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의 그런 2030 NDC라든지 더 나아가서 2050 그런 넷제로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그런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원을 추출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전체 온실가스의 한 50% 가량이 이제 배출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에너지 전환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그런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그리고 순환성을 강조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경제는 특히 이제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원료의 사용에서부터 그리고 재사용, 재활용의 그런 용이성을 고려하는 친환경적인 그런 적으로 설계한 그런 제품들 생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소비 그리고 폐기물 관리 또 재생 원료의 그런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런 각 단계별 그런 밸류 체인 간의 연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계속해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그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단계별 이행 주체가 되는 이제 산업계라든지 시민사회 그리고 소비자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와 이제 금융기관의 그런 참여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왜 이런 순환경제로 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이런 사회 전반의 그런 체계적인 그런 구조 변화와 그리고 전환적인 그런 혁신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이런 폐기물 자체가 이제 발생되기 전으로 이제 생산과 소비 단계에 중점을 두어서 친환경 설계와 그리고 소비 행동 패턴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이제 유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재생 원료의 순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제도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재정 투자, 녹색 금융, 그린 인프라, 표준 지침, 그리고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리고 거버넌스, 그리고 특히 이제 물질 흐름에 기반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과 같이 이제 모니터링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생산 단계에 그런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공정을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또 소비자와의 그런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이런 제품에 대한 재질이라든지 구조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이런 그린 마케팅 더 나아가서 이런 재생 원료에 대한 그런 사용과 그런 구매 부분을 이제 순환 경제에서 생산자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산업계의 역할과 그런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재생 원료에 대한 그런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제 관련된 그런 품질 기준이라든지 기술 지원들 그리고 이렇게 재생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들이 이제 결국 소비로 연결이 되어서 관련된 시장을 확대해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제 발표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따라서 이제 10대 과제 순환 경제 활성화가 이제 제시가 됨에 따라서 이와 같은 그런 재사용이나 재활용 촉진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런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올해 이제 K 순환 경제 혁신 로드맵이 이제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저희는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로드맵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런 순환경제 이행 주체가 되는 그런 산업계와 그리고 시민사회 등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KI가 공동으로 이런 순환경제 정책 포럼을 출범해서 3월부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서 산업계를 포함한 그런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 지금 로드맵 초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에 대한 전과정적인 그런 관리에서부터 이런 순환경제 이행을 이제 확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또 지원 수단들 그리고 특히 플라스틱과 이런 배터리와 같이 자원 집약적인 그런 품목에 대한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포함해서 총 8개 분과 그리고 25개 세부 주제로 이제 구분하여서 이 초안 작업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탄소 중립에 기여하면서 이런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그런 소재 개발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 부분 그리고 이런 재생원료 이용 확대에서부터 자원순환형 제품 설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지속 가능한 소비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재제조뿐만 아니라 이런 폐자원에 대한 회수 재활용 확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순환경제 이제 이행 확산을 위한 정보 공개라든지 통계 기반 구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녹색 금융 지원이라든지 또 공간 단위에서의 도시 또는 이런 산업 단지에서의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순환경제로 전환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이제 진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서도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순환경제로의 그런 전환을 통해서 이런 전후방 산업 간의 그런 연계를 강화를 시키고요.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순환경제와 관련된 그런 녹색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이제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천연자원에 대한 대체를 통해서 이런 탄소 중립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기후 위기, 기후 리스크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순환 경제에 있어서 또 어떠한 혁신적인 해법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분들께서 사전에 제출해 주신 질문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연사분들께서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파노 데클라라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탄소 시장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또 청중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발적인 탄소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이 넷 제로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발표한 내용은 대부분 바로 이런 규제 정책이라거나 다시 말해서 탄소 가격 제도 등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런데 물론 또 이제 이런 자발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측면인데요. 이것은 이제 결국에는 이 의무적인 그러한 행동이나 또는 의무적인 시장하고 좀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발적인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파리 협정 등과 관련된 약속에서 다루지 못하는 분야를 바로 이런 자발적인 시장에서 다룰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그러면은 이런 자발적인 탄소 시장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결국에는 또 이런 제도적인 시장하고 좀 더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약속이 지금의 국제적인 약속 이런 의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발적인 시장 또는 이제 이런 자발적인 이행이 바로 이러한 부족분을 채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간결하고 또 적확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알스테어 리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월 후에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제안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영국 또는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러한 탄소 중립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탄소 국경세 등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소 국경세와 관련해서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좀 자세한 내용을 추후에 이제 발표를 할 것입니다. 물론 디자인이 중요하겠지만 디자인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탄소 집약적인 그런 업체들 또는 그런 기업들이 좀 더 많은 부담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유할당제, 그러니까 무상할당제와 같은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EU 입장에서는 이런 자국의 또는 자국 지역의 이런 업계를 또 산업을 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ETS 배출권 거래 제도의 상한선을 둔다든지 이러한 방안들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TS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절대적인 상한석, 다시 말해서 아웃풋을 기반으로 하는 목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은 아니고요. 이러한 모든 조치들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베트남 등과 같은 개도국들이 탄소 정책들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또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서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탄소 국경세 제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요. 일단 5055 이 패키지가 7월 달에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민리 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어야 하는 것 같은데 중국도 바로 이런 넷 제로 정책, 굉장히 야심찬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야 됐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 중국의 이러한 이 정책과 관련하여서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러한 굉장히 높은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떠한 동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 이 국가
for how the market-oriented mechanism 거래 제도가 largest 어떻게 보자면 from the public. 지금 현재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많은 대중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탑다운이 아니라 또 바텀업 방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의 이 경험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뭐 글로벌 액션이라가 또는 이제 글로벌 컴팩 등에 있어서도 보면 결국 또 대중들이 이런 국가 탄소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부문으로 이를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소규모로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한 200개 정도의 사업체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벌써 한 40억 톤 정도의 배출입니다. 그 정도 하더라도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죠. 그래서 2025년 말 또는 2030년까지 보게 된다면 이제 ETS가 제가 보기에는 한 3, 4개 정도의 부문에서도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쩌면 한 8개 정도의 부문에서 이 국가 탄소 시장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다면 CO2 배출 피크를 2030년 이전에 도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가 또 탄소 중립성을 위해서도 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중국에서의 상황을 보면 또 굉장히 흥미진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영내 다른 국가들에게도 또 좋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연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승직 교수님, 질문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탄소 상세 정책이 특히 한국의 2050 탄소 중립 달성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지요? 예, 예, 카본 업셋에 대한 그 질문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이제 일부분 국가 감축 목표의 일부분을 해외 오버시 업셋으로 이제 충당하는 목표가 이제 2030년에 설정이 돼 있고 또 배출권 거래 제도 내에서도 기업이 제출하는 배출량의 배출권의 한 5%까지 해외 업셋을 지금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와 같은 그 해외 업셋의 앞으로 2050년 국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2050년에 그 국가 단위의 그 넷제로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중에 넷제로를 실천하는 목표의 일부분을 해외에 의존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아이캡인가요? 이에타의 그 발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비용을 갖다 얘기하는 거겠죠. 현재 비용 측면에서는 해외에서 싼 배출권을 구매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비싼 그 비용을 지불하고 줄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하는 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다만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싼 배출권이 국내에 유입됐을 때 그 나라의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하는 그 체질 개선 혹은 기술 개발된 기술의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그쪽에서 들어오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옵셋 크레딧이 과연 질적으로 양질의 그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은 국제적으로 아까 이제 우리 알리스테어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각 국가별 그 앰비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본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상응하는 수준에 이른 다음에 그걸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는 국가 간의 어떤 상응한 거래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페리스 어그리먼트 6조에서 얘기하는 마켓 메커니즘 목표 중에 하나가 그 호스트 컨트리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와주는,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최빈국의 어떤 그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위해서 협조적인 그 접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왜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분석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Sung-mi-kyu. 네, 유승직 교수님 감사합니다. Join me in thanking all of our speakers and also panelists and what 다시 한번 저희 연사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역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알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각 지역의 행동과 목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자분께 다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the fantastic discussion. 네, and 훌륭한 also for 토론 leading the 감사드립니다. session. 그리고 Well, 좌장님께도 yes, 감사의 through the 말씀을 session two, we 드립니다. have been, 세션 discussing regarding 2에서는 the preparation for carbon neutrality by 2050. 2050 So 탄소 once again, 중립을 위한 everyone who 준비에 have joined 대한 us on 심도 site 있는 and 논의가 also online, thank you very 있었습니다. much for the 온 productive 오프라인으로 discussion. 참석해 주신 모든 Well, ladies 분들께 and gentlemen, 진심으로 this was 감사의 indeed 말씀을 a great 드립니다. opportunity for all of us to once again pledge to fulfill our promises 본 and 컨퍼런스를 assist 통해서 ongoing 우리 약속에 efforts. 대한 새로운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쉽게도 본 컨퍼런스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발표 자료와 또한 녹화 영상은 컨퍼런스 이후에 저희 공식 웹사이트 igckorea.kr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컨퍼런스 제12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를 마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goodbye.